아, 예. 여러분, 이게 저희 집에 어느 날 밥상이었나 봐요. 뭐 그냥 평범한 집에 밥상이죠. 그쵸? 밥하고 된장 뚝배기하고 반찬 몇 가지 놓고 이렇게 먹는데요. 제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보면 가운데 뚝배기에 있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가운데 뚝배기에 있는 꽃. 펜지. 펜지, 예. 또, 풍란꽃 같기도 해요. 네? 풍란. 풍란. 아이고, 굉장히 이쁜 꽃들을 얘기해 주시네요. 콩꽃 아닌가요? 콩? 예, 이게 콩꽃입니다. 우리가 먹는 콩. 그 메주 끓이고 콩나물 길러 먹고 하는 두부 만들고 하는 그 콩의 꽃이 이렇게 예뻐요.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콩과가 장미과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촌이에요. 그래가지고 콩꽃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밥그릇에 있는 꽃은 뭘까요? 꽃, 밥그릇. 볕꽃. 예, 벽꽃입니다. 여러분, 벽꽃이 한 송이 이렇게 피었다가 지었을 때 쌀알이 몇 알 열리는지 아세요? 벽꽃 한 송이가 피었다 져서 쌀알이 몇 알 열릴까요? 백알. 백알 또. 백알에, 그러니까 80알에서 한 130, 150.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벽꽃 한 송이가 폈다가 지는 데는 저희가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이 왕겨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그 왕겨가 이제 그 벽꽃의 껍질이 나중에 이제 누렇게 마른 건데 그 왕겨가 같은 그 부분이 파랗고 연할 때 그게 이렇게 싹 벌어지면서 벌어지면서 거기서 수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정을 끝내고 나와서 벽꽃이 벌어졌다가 수술이 다 밖으로 나오면 벽꽃이 서서히 닫힙니다. 벽꽃 한 송이가 피었다 졌을 때 쌀알 한 알이 열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은 벽꽃 한 다발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오늘 밥을 한 그릇 먹었다면 벽꽃 한 다발의 사랑을 내가 먹은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밥꽃에 대한 공부를 9년 정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밥꽃 마중입니다. 그러면은 요 옆에 노란 꽃은요? 무꽃. 배추. 예, 배추꽃. 네. 유채꽃 많이 얘기하시는데 유채꽃하고 배추꽃하고 거의 같아요. 그냥 보면 구별하기 어렵고요. 이게 유채와 배추는 잎을 보면 좀 구별이 갈까? 꽃 자체는 거의 같은 과죠. 같은 과여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요 뒤에 있는 꽃은요? 배추꽃 뒤에 하얀 꽃. 당근. 당근꽃은 네. 잘 아시네요. 이건 사람들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아신다면 고수입니다, 여러분은. 예. 확실히 도시농업을 하시니까 해를 지나서 당근이 꽃을 피는 걸 보시죠. 오히려 농민들은 당근꽃을 못 봅니다. 그렇죠? 가을 당근 하면 가을에 겨울 지나기 전에 다 캐버리고 봄 당근 하면 봄에 당근은 그 다음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니까 꽃을 거의 못 봅니다. 농민들은 오히려 모릅니다. 당근 농사 짓는 농민이 당근꽃을 모르죠. 왜냐하면 씨 받아서 짓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씨를 받아서 우리 아까 설명해 주신 그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씨앗님처럼 저는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왼쪽 꽃은요? 도라지.
도라지꽃은 감자인데요? 아닌데요. 예, 감자, 예, 감자꽃이고요. 그 앞에는 나팔꽃, 나팔꽃하고 배경, 네, 고구마꽃, 나팔꽃, 고구마꽃, 고구마꽃이 나팔꽃하고 고구마꽃.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고구마꽃. 예, 고구마꽃. 우리 애들이 처음에 고구마꽃을 보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고구마 밭엔 나팔꽃 피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구마가 꽃이 잘 안 펴요. 근데 꽃이 피는 품종이 따로 있어요. 그 품종을 심으면 꽃이 아주 잘 핍니다. 제가 꽃을 보기 위해서 그 품종을 심었던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상 한 상을 받았으면 우리는 콩꽃의 사랑, 벽꽃의 사랑, 배추꽃의 사랑, 당근꽃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의 꽃의 사랑들을 한아름 받은 상을 받았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안녕 밥꽃을 썼습니다. 예. 이제 저는 96년 이전,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기 그 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던 도시내기입니다. 농사 당연히 모르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쌀이 벼에서 열리는 정도야 상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그 현미가 백미와 품종이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현미와 백미가 품종이 다른 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거 있었는데. 예,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는 거 어디다 물어보죠? 요즘에 모르시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 그냥 인터넷에 그냥 핸드폰에 그냥 저기 검색해가지고 물으면 다 나옵니다. 96년도에 그랬나요? 어림없죠.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깔리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때 깔렸고 그때는 별다른 콘텐츠가 없었죠. 내용이 없었다가 지금이야 다 인터넷에 나오지만 그때는 없어서 제가 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국립중앙도서관까지 가서 콩에 대한 자료를 찾아야 될 만큼 책도 없었고요. 귀농청소도 물론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 낫을 놓고도 기역자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자 놓고 낫을 모르는 거죠. 낫을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기역자 놓고도 낫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문맹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 문맹이었는데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는 타이밍의 예술이더라고요. 타이밍의 예술. 특히나 우리가 사는 그 온대지방, 특히 중부지방,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토란 안 캐는 거 아세요? 가을에? 토란 안 캐고 놔두고 그냥 캐먹어요. 캐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나 이런 데는. 근데 우리 중부지방은 사계절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맞추면 고구마 같은 경우도 제때 못 캐면 다 상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봄이 오는데요. 특히 봄에는 때를 잘 맞추면요. 싹도 잘 나고 잘 자랍니다. 그럼 일도 재밌어요. 농사가 잘 되면 일이 재밌어요. 재밌으면 자꾸 가게 되고 자꾸 가서 자꾸 돌보면 더 잘 됩니다. 근데 때를 못 맞추잖아요. 이제 내일쯤 비가 온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내일 비 와요. 비 소식이 있어. 그럼 오늘 뭘 하면 좋죠? 모종을 심으면 좋죠. 내일 비가 오면 오늘 모종을 심으면 좋습니다. 모종들은 심기고 나서 한 사흘 정도는 수분 증발이 어렵기 때문에 해에 뜨겁기 때문에 날이 흐리면 좋고 비가 오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물 또 한 번만 심을 때만 주고 그다음에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모종 심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뭐 하면 좋을까요? 비 그치고 물 빠지면 네? 뭐 하면 좋을까요? 씨를 뿌리면 좋아요. 씨를 뿌리면 이 땅바닥에 수분이 적당하게 있으니까 씨가 맨 먼저 모든 씨가 그런데요. 뿌리가 먼저 날까요? 싹이 먼저 날까요? 씨에? 뿌리가. 네, 뿌리가 먼저 나요. 그러면 수분이 어디 있죠?
지금 비 온 직후에 땅. 뿌리면 땅에. 땅.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향해서 뿌리가 쭉 뻗어 내려가죠. 그래서 비 온 직후는 그 바로는 말고요. 땅이 젖었을 땐 말고 땅의 수분은 빠진 다음에는 씨를 뿌리면 좋습니다. 그 아주 간단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때에 맞춰 심는 게 다 있죠. 지금은 뭐 네. 심으면 좋죠? 지금 뭐 심으면 좋아요? 인천이나 저희는 밑에, 해발 맨 고도가 밑에. 420이라 추운 그건 지역이어서 있는데 비슷해요. 엄마 예? 아이 상자 있는 데 맨 밑에 있잖아. 지금 뭐 하면 좋아요? 뿌리면 좋아. 네? 거기 뭐요? 감자 심고 네가 완두. 보잖아 지금 이모 그 밑에. 예, 완두. 그러니까 거기. 완두는 약간 늦었지만 완두도 하고 좋고 감자는 조금 이르죠. 조금 이르죠, 감자는. 지금 심었다가 싹이 올라와서 만일 4월에 설이 맞으면 첫 싹이 좀 꼬시라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감자가 알이 작아서 감자는 약간 지금은 좀 이르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냐면 밭을 만드실 때예요. 밭을 만드시든가 모종은 심어도 좋습니다. 영하의 추위에 얼지 않는 모종. 예를 들면 뭐 상추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나물 모종. 산나물들은 영하에 얼어 죽진 않잖아요. 여러 해 살이니까. 그런 애들의 모종들을 심고 나무도 심으면 좋을 때입니다. 묘목을 심으면 좋을 때죠. 예,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일은 쉽고 하늘이 도와줍니다. 하늘과 땅이 나를 도와서 농사를 해주고요. 타이밍을 안 맞추면 하늘과 땅에 거스르는 농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기상 이변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 이상기후에 요즘에 이제 이런 식물 공장이 화두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뭐 기상 이변에 아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지만 이런 데서 키운 푸성기 드시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저희 논입니다. 산골 다락논. 이렇게 꽃 피고 개구리 놀고 그러는 그런 자연 속에서 자란 그런 어떤 싱싱한 기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원하셔서 아마 굳이 이게 도시농업 농사는요 오늘도 저희 동네 분하고 얘기했는데 돈이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건 없다고. 사 먹는 게 싸다고. 사실은 농사 지을 거면 사 먹는 게 싸나 농사를 짓는 건 심는 재미, 기르는 재미, 내가 지은 농산물을 싱싱하게 먹는 재미. 그리고 그 농작물 날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걔들은. 그렇죠? 식물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식물과 같이 자연과 같이 그 이렇게 흙에 손 만짐 흙을 묻혀가면서 하는 그런 재미. 저는 그런 재미로 농사를 짓습니다. 예. 그러면 타이밍을 맞출 때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리면 첫 번째는 달의 흐름이 있어요. 그쵸? 달의 흐름은 달이 차오를 때와 기우는 때가 있습니다.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를 차오르는 달, 보름달부터 금음달까지를 기우는 달이라고 봐요. 그러면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는 뭘 심느냐면요. 열매가 달리는 것들을 심습니다. 위로 기운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초승에서 보름으로 가면 이렇게 기운이 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는 예를 들면 과일나무라든가 뭐 고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걸 심기에 좋고요. 보름에서 금음까지는 기운이 반대죠. 이렇게 쭉 가라앉습니다. 땅으로. 여성분들은 그 달거리를 통해서 이 기운을 느끼실 거예요. 그 생리 끝나고 그 배란기까지 기운이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배란기 지나면 생리 전까지 달거리 전까지 이렇게 기운이 쭉 침잠하는 걸 느끼실 텐데 그 어떤 기우는 달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는 농사를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먹는 농사? 차오르는 달에는 열매였어요. 그러면 기우는 달에는 뿌리나 잎.
아니요. 뿌리. 땅속으로 이렇게 침잠하기 때문에 뿌리가 좋습니다. 당근이라든가 무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뿌리의 발달이 좋은 기간인 거죠.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차오르는 달에는 위로 상승하는 기운 때문에 열매를 먹고요. 열매의 기운이 좋아지고, 보름이 지나서 금음으로 갈 때는 그 땅의 기운이 좋아지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아니, 그 얘기도 나오지만 한 번은 남미 칠레에 원주민 농부를 본 적이 있어요. 세계 종자대회에 가서 그 칠레,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오셔서 봤는데요. 거기 그분하고 통역을 하려면, 그분이 원주민어를 하면 거기에 그 나라 언어가 스페인어인가? 그렇게 국어가 그렇겠죠. 그분 통역을 해서 그 스페인어 하시는 분이 영어로 통역하면 영어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할머니, 칠레 그 원주민 할머니도 이 달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오르는 달의 기운과 기우는 달의 기운. 이건 아마 세계 어디나 특히 여성이라면, 농사를 짓는 여성이라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의 흐름이 있습니다. 해의 흐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죠. 지구 지축이 23.5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 춘분과 추분이 그거를 만나는 접점이고, 가장 그 멀리 떨어진 게 하지와 동지죠. 해가 가장 많이 드는 거는 하지고, 해가 가장 짧은 건 동지고. 그래서 해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1년을 24절기로 나눴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들 24절기, 절기 이런 얘기 듣잖아요. 입춘이라든가. 최근에는 24절기 중에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요즘은 무슨 절기일까요? 제가 어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 하겠어. 길에 개구리가 너무 아스팔트 길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땅을 뚫고 나왔는데 추운데, 날이 추워지니까, 저녁이니까 추워지는데 아스팔트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개구리가 쫙 올라와 있으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지금 저기는 경칩입니다. 이것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24절기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24절기를 나눈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아닌 걸로 나와요. 중국의 어디인 걸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24절기가 딱딱 맞겠지만 아마도 인천이라든가 저 같은 무주, 약간 서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부지방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래도 자연 문명에게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딱딱 보름에 한 번씩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돼서, 이거를 꼭 기회가 되시면은 눈여겨보시고, 달력의 24절기가 표시된 달력을 하나 마련하셔서 24절기를 봐가면서, 지금이 춘분이야. 춘분은 뭐지? 경칩은 뭐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찰하시고 마음을 쓰시면 해의 흐름을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요, 타임의 예술가가 되려면 이 할머니 따라 하시면 돼요. 평생을 그 자기 땅에서 홈이나 나타나로 농사 지으신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만큼 지금 딱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박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농학 박사들이 할까요? 아니죠. 농진청 연구사들이 할까요? 그 사람들 이런 걸 관심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지금은 딱 뭐 어디 가면 뭐 먹을 수 있고, 시골에 지금 어디쯤 뭐 먹을 건 생겼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할 때고, 귀신같이 아시는 분들이 동네 할머니입니다. 근데요, 제가 언제 귀농했다 그랬죠? 아까? 예? 제가 언제 귀농했다 그랬죠? 1994년. 96년. 96년.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느새 몇 년이 됐나 한 20여 년 흘렀죠. 횟수를 좀 30년은 안 됐고 20년은 넘었는데,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한갑을 지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동네 할머니더라고요. 제가 동네 할머니예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동네 할머니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할머니들처럼 농사도 그렇게 졌지만 저는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가 몸으로 익히기만 하는 경험에다가 논리적인 기반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할머니더라고요. 삶이 예술가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흐름, 특히 24절기를 배우고 익히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4절기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딱 경칩이죠. 그렇죠? 입춘. 한번 읽어볼까요? 입춘부터 같이. 입춘, 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고.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농사를 준비합니다. 봄이 언제 와요? 24절기에 따르면 봄이 경치, 춘분. 입추는 2월 초입니다. 2월 초에 봄이 옵니다. 24절기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한창 봄의 여왕이라고 그러는 5월은 뭘까요? 24절기에 따르면 5월. 이파. 입하입니다. 여름이라고 봅니다. 입하라는 거는 뭐냐면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서리가 사라지는 때예요. 서리가 사라지는 때. 그래서 그러니까 온대식물이나 아열대식물이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온대식물이, 한 해살이 온대식물이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는 때가 입하입니다. 서리가 사라지는 때. 한 발짝 한 발짝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모종들 다 언제 심어요? 네, 5월 5월 초에 심죠. 저희 시골은, 이 동네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아니라요. 5월 5일은 고추 모종 심는 날입니다. 도시로 나간 자식들, 손주들 다 와가지고요. 모종 나르고 심고 물 주고 하고 이제 저녁에 뭐 해 먹겠죠?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된장, 뭐 묵은 김치, 들기름 이런 거 이제 받아가지고 차에 가득가득 싣고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고추 모종 심는 날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는, 고추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식물이잖아요. 아열대 식물이 하늘 아래 내려갈 수 있는 시기가 준영아, 돌아온 이거 거죠. 너무 왜? 소리가 작어. 왜 그러죠? 알아, 뭐가 들어갔어. 사라져서? 뭐가 사라져서? 서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을엔 어떨까요? 가을은 이제 서리가 무섭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지예요, 가지. 어제까지 싱싱했던 가지가 된설이 한번 맞고 나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로 홀딱 데쳐졌다 그래요.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 꺼낸 것처럼 이 얼었다 녹으면, 이 싱싱한 야채를 냉동실에 넣었다 꺼내면 어떻게 되죠?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싱싱한 야채를, 예를 들면 양상추 같은 걸 냉동실에 넣었다가 하룻밤 지나서 꺼내시면 물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쳐져 버려요. 홀딱 데친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데쳐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서리가 오면 얘네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파리가 없는데 못 살죠. 쟤네들은 잎이 생명인데,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래서 가을은 한 발 한 발, 입추에서부터 한 발, 이제 다시 또 읽어보죠. 입추부터 같이. 입추가 언제 들어서요? 그런데 8월 초에 들어서요. 우리 휴가 갔을 때, 여름 휴가 한창일 때 입추입니다. 입추, 그 다음에 서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상강이면 서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집니다. 입추 때는 느긋하다가요. 처서 때까지도 그런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백로 지나서 이제 종종걸음 치다가 한로쯤 되면 이제 뜁니다. 그러다 상강 전에는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덮을 거 덮고 거둘 거 거두고 막 농사꾼들은 그때가 되면 이제 다 완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망하니까. 그런 게 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야지만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저 같은 자연 문맹이 그 자연을 익히기 위해선 수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시골로 오니까 와서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 집에 이런 달력이 걸리더라고요. 농협 달력. 농협 달력에는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큰 칸이 많았어요. 시골 빈집을 빌려 살 때였는데 그 컴퓨터도 제대로 놓지 못하는 수준의 이제 빈집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적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적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그죠? 근데 2003년이 되니까 어때요? 뭘 좀 아니까 적을 게 엄청 많죠. 이렇게 달력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이 적은 게 2004년 자연달력 제철밥상 초판이 나왔고요. 그 초판을 보고 또 계속 적었어요. 그죠? 이 손글씨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적어서 이 초판을 보고도 계속 적고 해서 그것을 2010년에 개정판을 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보실 수 있는 건 개정판입니다. 여기에는 사진과 그 그림이 더 들어와 있어요. 초판에는 사진과 그림이 없었습니다. 초판을 낼 이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때가 되면 디지털 카메라의 세대가 됐고 그렇게 해서 모아 찍은 사진이 있어 사진을 넣었는데요. 개정판에 내고도 계속 적었죠. 그래서 이제 뭐 2세, 3세, 4세 계속 바꿔서 했는데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연달력 제철밥상이라는 제 책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굴까? 가장 많이 본 사람. 그 책 선생님 머리맡에 놓고 맨날 들여다봐요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중에 단연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요. 네, 접니다. 작가님이요. 네, 전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시내기 자연 문맹이 한 지금 20몇 년 지나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디 갔지? 동네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귀농하신 분들 중에 20여 년이 지났는데 큰 농장 하시는 분들이요. 뭐 어마어마한 몇만 평 사과 과수원을 한다든가 뭐 그러신 분들 말고 저처럼 소소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20여 년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 20년쯤 하면 지겨워서 다 농사 그만둡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가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예. 제가 관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 주변의 자연을 꾸준히 관찰해요.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찰을 할 때 되도록이면 묘목을 사다 심은 나무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야생의 나무를 합니다. 저절로 자라는 나무들. 걔네들이 자연의 기운을 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찔레꽃이 피면 모내기를 한다든가 뽕나무에 오디가 익으면 매주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 나무는 보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오래된 나무를 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새, 지금은 무슨 새가 우나? 새도 우는 시기가 다 다르죠. 곤충, 지금은 어떤 벌레들이 나와서 활개를 치나? 그 다음에 풀, 저절로 나는 풀들이 지금 무슨 풀이 나나? 밭에 무슨 풀이, 내 밭에 무슨 풀이 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이게 무슨 풀인지. 심지어 그 풀의 뿌리만 봐도 아, 얘는 무슨 풀의 뿌리구나를 아셔야 돼요. 아, 얘는 쑥뿌리네. 이거는 다 털어서 캐서 털어서 흙을 다 털어서 아스팔트 같은데 버려야 돼. 얘는 괜찮아. 이 풀은 오히려 밭에 자라라 그래. 자라면 밭을 더 거름지게 해줄 거야.
너는 권장해 여기 살아 이렇게 그러는 풀도 있고요. 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하려면 농작물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풀이 지금은 무슨 풀이 나는지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제가 무주토종연구회라는 걸 해요. 무주 지역의 토종을 쭉 연구하는 연구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씨앗 쭉 수집하러 조사하러 갔다가 이런 할머니를 만나 뵀어요. 83세 할머니인데 농사일지를 적으시더라고. 여기 보세요. 그죠? 보면 참고가 되는 게 2019년에는 추석이 9월 13일이었나 봐요. 그죠? 여기 메모에 적혀 있죠. 제 이 마우스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그럼 추석이 이러면 시금치를 그걸로부터 역산해서 한 달 10일 전에 심으시나 봐요. 40일 전에. 그래서 8월 2일에 심으셨대. 저 그래서 배웠어요. 아, 추석에 시금치 나무를 먹으려면 추석에 40일 전에 시금치 씨를 뿌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다 메모를 하십니다. 83세 할머니도. 평생을 농사 지어오신 분도.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농사 일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탁상 달력. 아니면 요즘에 핸드폰에 그거 있죠. 달력. 젊은 분들은 핸드폰 달력에 쭉 그날 한 거 그냥 메모해 놓으시면 내년에 그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적는 것보다는 이거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글자로 보는 게 좋으신 분들은 탁상 달력 하나 구하셔서 탁상 달력에다가 그냥 그날 자연에 대한 메모, 내가 농사한 메모들을 쭉 적어 놓으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내년에 그 달력 갖다 놓으면 나의 아주 소중한 농사일지가 될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흐름이 몸에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익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솔직히 자연달의 제철밥상을 안 봅니다. 안 봐도 지금은 무슨 때구나. 이게 이제 몸에 익어서 와요. 할머니가 된 거죠. 동네 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삶도 함께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의 대문입니다. 대문이 이 나무예요. 대문이 나무인데 이게 그 앵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앵두나무입니다. 우리 집 대문나무가. 제가 이사 오면서 심은 나무인데 이렇게 큰 앵두나무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서 지금 따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귀농을 잘했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란 건 참 행복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얘가 도시에 나가서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제 친구인데요. 얘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묻는 안부 중에 하나가 형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형, 올해도 앵두 익었어? 열렸어? 이런 걸 묻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나무에게 얻어먹어본 경험. 나는 이 아이가 결코 나쁜 저기를 하지 않을 거고 자기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두나무에서 얻어먹은 그 기억들이. 오늘 월요일날 봤어야 되나 그럼? 예? 뭐라 그러셨어요? 월요일이나 일요일 아니야? 내일 아니야? 내일이나 누가 뭐 개인적인 전화를 하시나 본데 음소거를 하셔야 되겠네. 예.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이렇게 땀이 막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겨울에는 또 뭐 겨울대로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연의 흐름이 익어감에 따라서 삶도 함께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밥상도 바뀌더라고요. 그때그때 나는 것들을 내가 아니까 그걸 갖다가 먹게 되는 거예요. 일단 농사를 지니까 장을 담리죠. 그죠? 내 장이 있으니까 나의 손맛이 있어요. 장이 내 장이 아닌데 나에게 손맛이 있다는 건 그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맛은요, 자기가 담근 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집에 어느 날 결식인데요. 그 밥에다가 된장 박은 된장 주먹밥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냥 밥해서 꾹꾹
눌러서 거기다가 된장 이렇게 박은 겁니다. 간으로 된장을 박은 건데 된장에는 식초나 매실을 약간 넣는 게 좋아요. 날된장을 드실 거니까 약간 그 이제 잡균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식초나 아니면 매실을 조금 섞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박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꾸미가 있는 거죠. 맨 왼쪽에 있는 꾸미는 뭘까요? 머위잎입니다. 머위잎. 요때는 열여서 그냥 그다지 쓰지 않아서 날로 먹을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배추, 네, 배추꽃. 그 다음엔 아시죠? 진달래. 진달래꽃. 그 옆에는 이거는 아까 벼. 는 아니고요. 화살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 그 이렇게 나무 왜 화살나무냐면 나무 이렇게 줄기에 양옆에 화살이 이렇게 화살처럼 날개가. 뭐 날개가 달려 있다고 화살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의 순이 참 맛있습니다. 그 화살나무 순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흔해 빠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조금 이렇게 뭐 바가지나 이런 데다가 따로 모아놨다가 밥상 차릴 때 이렇게 하면 좀 근사한 밥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밥상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요즘 많이 하는 비건식이 저절로 되죠. 제가 농사 짓는 것들이 대부분 다양하게 뭐 먹을 게 엄청 막 하루에 막 먹을 게 이만큼 들어오니까 그거 먹어서 바빠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는 우리가 토끼인 줄 알아? 맨날 풀만 줘. 그렇게 얘기를 했. 그래서 저희 딸이 그걸 주제로 토끼밥상이라고 하는 어린이 요리책을 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려나 모르겠는데 어린이 요리책이 있습니다. 토끼밥상이라고. 네, 그것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여요. 그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농사를 짓냐 안 짓냐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농약을 치냐 안 치냐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걸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걸음을 막 똥걸음을 막 집어넣는 사람인지 비료를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아주 식물성 좋은 걸음을 자기가 만들어 쓰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에서 중요해졌다가 이제 그걸 다 그 단계를 넘고 나면 지금은 이게 원종이냐 기본종이냐 계량종이냐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손이 없이 저절로 자연에서 그 한 사리를 충분히 해서 세대를 늘릴 수 있는 게 원종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종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걸로 나무로는 소나무, 참나무, 산에 가서 왜 그 뒷산에 인천에도 산 있죠. 산에 가서 그 산의 야산에서 자라는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다 원종이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원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씨를 심었을 때 어미와 같은 유전형질의 그 자식이 나오는 게 기본종입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토종이죠. 토종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종인 겁니다. 원종이 아닙니다. 야생 원종. 토종 씨앗을 산에다가 뿌려놨어.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야생벼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야생벼. 논농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엔 야생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어떤 토종 벽시도 야생에서 자랄 수는 없어요. 야생벼는 어디 있느냐면 그 메콩강에는 야생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벼의 원산지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농사짓는 농산물 중에 야생 원종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콩. 예, 콩이 우리나라에 야생 원종이 있어서 콩의 야생 원종이 뭐냐면 돌콩, 새팥 이런 것들입니다. 야생 콩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콩 말고 야생 콩. 그게 우리가 이 땅이 콩의 그
고향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기본종을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묘사에서 사서 쓰거나 모종 가게에서 사서 기르는 모종들은 다 개량종이죠. 개량종.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한 20여 년 짓다 보니까 그 유기농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기농을 하려면 씨앗부터 원종이나 기본종이어야 되더라고요. 이 왼쪽에 이것은 뭔지 아시죠? 요거. 노각. 오이. 예, 오이 중에 토종오이죠. 토종오이. 토종오이 농사들 하시나요?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는? 네. 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건요? 참외, 사과 참외. 예, 사과참외. 요즘 인기리에 사람들이 이거 농사에서 돈 벌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토종 사과참외. 이런 것들이 되어야 유기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